로 연결하면 바로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엔지니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OA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짧게 소개라고 하는 이유가 아주 간치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지만 쉽게 개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해드릴게요. 따라오세요. 고고싱! 일단 쉬운 개념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E는 파워 오브 이더넷의 약자로서 이더넷 위에 전원을 의미합니다. 이더넷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즉 네트워크의 데이터와 전원을 같이 공급하는 규격을 의미합니다. 이더넷 규격이 IEE라고도 합니다. IEE에서 802.3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표준으로 지정되어 있는 802.3 규격은 POE의 공급 가능 전력 규격에 따라서 802.3AF, 802.3AT, 802.3BT 등으로 세분화되어집니다. 미리 용어를 설명해드리면 PSE, 파워 소싱 이퀴먼트라고 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이며 대표적으로 POE 스위치, MBR 등이 있습니다. 전원을 소모하는 장치 PD, 파워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카메라, 액세스 포인트, 전화기 등이 있으며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어댑터처럼 공급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를 인젝터라고 부르고 따로 판매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POE를 사용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편리해서가 가장 클 것입니다. 원래대로 구성을 한다고 하면 어댑터를 연결하시고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해야 카메라가 동작을 할 텐데, POE가 지원이 된다면 어댑터 연결 없이 네트워크만 연결해서 동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전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더넷 케이블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데도 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전원과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야 하는데 POE가 지원되는 장비라고 하면 이더넷 케이블 하나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이쪽 이더넷 케이블은 PSE 혹은 인젝터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규격으로 돌아서 802.3AF는 최대 15.4W, 상시 12.95W를 공급하며 POE 혹은 POE 타입 1이라고 부릅니다. 802.3AT는 최대 34.2W, 상시 25.5W를 공급하며 POE 플러스 혹은 하이 POE 혹은 POE 타입 2라고 부릅니다. 802.3BT는 두 종류가 있고 타입 3와 타입 4라고 부릅니다. 타입 3는 UTP 케이블을 4가닥을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고 최대 60W까지 상시 51W를 공급하며, 타입 4는 UTP 케이블을 8가닥을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고 최대 100W 상시 71W의 전원이 공급 가능합니다. 둘 다 POE++ 혹은 울트라 하이 POE라고 부릅니다. 802.3BT의 규격은 IEE에서 2018년도에 지정되었는데 비용이나 발열 등의 문제로 아직은 출시된 제품들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802.3BT가 적용되고 상용화가 되면 PTG 제품도 너끈히 이동이 가능합니다. 제가 용어 설명을 하면서 인젝터를 따로 구분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둘 다 POE고 이더넷을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한다는 것은 공통된 사양이지만 동작이 조금 틀립니다. PSE는 연결되면 PD와 통신을 하면서 POE 타입에 대한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PSE와 PD가 연결되면 서로 확인하는 동작으로 인하여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앞에 있는 전화기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의 전원을 뽑고 다시 연결을 하면 화면이 켜지는데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전원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젝터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젝터로 연결하면 바로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젝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댑터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PSE하고 인젝터의 차이점은 PSE는 처음에 PD하고 통신을 하면서 확인된 값 이상의 전원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PSE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확인된 값 이상의 전원을 소모하게 되면 과전류가 흐른다고 판단하고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젝터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어댑터처럼 동작을 합니다. 타입에 대한 확인 없이 전원이 연결이 되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원을 걸러내는 기능이 없는 네트워크 장비를 연결할 경우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할 때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D에 소모되는 전력이 높은 경우에는 인젝터가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젝터는 아웃풋 핀 파워 오버 이더넷, 전원을 공급하는 핀에 대한 정보들이 써 있습니다. 여기에 4번, 5번이 플러스, 7번, 8번이 마이너스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모드 A, 모드 B 혹은 엔드 스팬, 미드 스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PD 타입하고 인젝터 타입하고 맞지 않았을 때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PSE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PSE는 엔드 스팬, 미드 스팬을 모두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나 간혹 둘 중 하나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가 하면 현장에서 동작되지 않는데 사무실에 오면 동작되고 다시 현장에 가면 안 되고 사무실과 현장에서 다른 제품을 사용할 때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OE를 사용하는 장비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먼저 보여드렸던 것처럼 카메라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카메라, VoIP 전화기, 액세스 포인트, 지문인식기와 같은 액세스 컨트롤 장비, 센서, 이더넷 기반의 IoT 장비, 스피커 등등 여러 가지 PoE로 동작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로 동작하는 센서 제품들 중에서 정밀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PoE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틀릴 것이 아닙니다. 엔지니어스와 함께할 엔지니어 영업 기술 입찰 분야의 정보통신 분야와 전기 분야의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PO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PO의 단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 회로가 추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싸게 됩니다. PSE 혹은 인젝터 등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PSE를 기준으로 어댑터를 사용할 때보다 부팅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이유는 PSE와 PD 간의 타입을 확인하는 동안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고전압을 사용하다 보니 어댑터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발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젝터, PSE, PD 모두 해당이 되고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케이블에도 발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PoE를 사용할 때 발열에 대한 고민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에 대해 설계를 하실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네트워크 케이블도 전기를 소모한다는 점입니다. 네트워크 규격상 100m를 기준으로 삼는데 100m당 1W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케이블이 전기를 소모한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PoE에 대해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